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치즈샌드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원룸 많이 구하시죠?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원룸을 구할 때 그 집을 조심하기보다도 그 집주인이 정말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해야 되는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치즈샌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시참 처음이라서 약간 떨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 몇 분 안 가요? 네. 진짜 몇 분 안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 치즈샌드님께서, 야, 이런 현실 공포도 있구나. 이거를 아마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뭔가 집 구할 때, 원룸 구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치즈샌드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겪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야기에 등장하시는 분이나 그분의 지인이 혹시 저를 알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무서워서 구체적인 동네나 건물이나 인물 묘사는 약간 바꿔서 할게요. 돌비동이라고 하세요, 그냥. 네. 아, 네네네. 제가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던 때 일이에요. 제가 1학년 때는 기숙사에 살았었어요. 네, 잘 안 맞는 룸메이트를 만나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다시는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약간 치를 떨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신청을 안 하고 혼자 자취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직방이나 다방 같은 부동산 중개 어플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 커뮤니티나 뭐 피터팬의 집 이야기 같은 네이버 카페에 집주인이 직접 글 올리거나 뭐 세입자가 글 올리면 이렇게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구했었거든요. 뭐 귀종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제 나이를 약간 짐작하시겠지만 물론 부동산 껴서 집을 구해도 되지만 그러면 복비가 들잖아요. 네. 저는 복비를 아껴서 술을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학교 커뮤니티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저희 학교 근처에 그 돌비동이라고 10분 정도만 가면 대학생 말고 4인 가족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대학생들 자취하는 동네랑 달라서 집값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살기도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과 선배들도 여자애가 자취하기에는 돌비동이 낫다고 추천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딱 커뮤니티에 제가 보는 시기에 돌비동에 있는 집에 세입자를 새로 구한다고 글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글 내용이 막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딱 생각나는 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집 세입자가 글을 대신 올려주는 거였어요. 집주인이 아니고 그냥 다른 집 세입자가. 그래서 자기가 이 집에 진짜 살아서 아는데 여기서 걸어서 5분이고 집이 되게 깨끗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다른 집에 비해서 좀 저렴했어요. 동일한 평수의 집이 학교 근처에서 뭐 보증금 500에 월세 50이라고 하면 이 돌비동에 있는 집은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월세가 싼 거죠. 근데 이렇게 싸게 내놓는 이유는 집주인이 집을 빨리 빼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집을 빨리 빼고 싶어서 싸게 내놓는 거고 네. 실제로도 좋은 집이라서 빨리 빠질 거니까 얼른 연락하라고 글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당장 이제 문자를 넣었죠. 그 문자로 집 빠졌냐고 하니까 집이 안 빠졌다고 하셔가지고 그 주 금요일에 이제 집주인이랑 만나서 집을 보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이렇게. 네. 그때가 제가 기말 끝나고니까 12월인가? 그래서 되게 추웠어요, 그날. 그리고 눈이 그 전날 되게 많이 와가지고 날씨가 좀 안 좋고 되게 추웠었어요. 그래서 역 앞에서 이제 오들오들 떨면서 집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참 기다리는데.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옆에 계시던 할머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문자로만 대화를 해봤으니까 집주인이 좀 젊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자 답장이 되게 빨리 왔고 오타도 없고 그냥 실시간 답장 수준이어가지고 저는 핸드폰 사용에 좀 익숙한 40, 50대 분이거니 했는데
딱 막상 가서 만나 뵈니까 한 70대, 80대 할머니셨어요. 네. 그리고 패션이 좀 특이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면 그분이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러시아에서 쓸 것 같은 털이 푹슬푹슬한 그 모피 모자 아세요? 아, 그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옛날에 뭐 사냥꾼들이 좀 쓰는 그런 느낌으로. 네네네. 예. 그런 사냥꾼 모자에 그 똑같은 색깔의 모피 코트를 입으셨는데, 그게 되게 특이한 색이었어요. 보통 검은색, 갈색을 많이 입는데, 이분은 정확한 색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뭐 보라색, 청록색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색깔이라서 눈에 확 띄었고, 가방도 이렇게 좋은 브랜드, 명품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분은 돈이 좀 많다. 되게 기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인사하고 막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말씀을 되게 곱게 하셨어요. 근데 약간 특이했던 점이 저한테 질문을 내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살이냐, 학교가 어디냐, 전공이 뭐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의 그냥 가벼운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는 사실 집주인은 집을 깨끗하게 쓰는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파악하려고 그러시나 보다 해서 그냥 다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해서 어린 시절은 어땠고 고생을 했고 뭐 가족들끼리 지금 관계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너무 개인적인 영역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또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 못했던 게 그 할머님이 되게 말씀을 곱게 하시고 엄청 친절하셨고 네. 그리고 본인 TMI를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대학을 나와서 어디에 유학을 다녀왔고 뭐 자기 집이 얼마나 잘 살고 자기 뭐 자식들은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말씀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냥 나한테도 궁금한 게 많으신가 보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참 얘기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서더니 약국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추워서 따뜻한 거를 마셔야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자기가 사줄 테니까 하나 마시라고 하셨어요. 극구 사주시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그게 비타민 음료였어요. 비타500. 그러니까 할머니는 따뜻한 사과탕을 드시고 저한테는 차가운 비타500을 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마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추우니까 마실 생각이 안 들어서 그걸 안 마신다고 하고 가방에다가 넣고 그냥 할머니 막 따라갔어요. 근데 막 가는데 생각보다 집이 되게 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글에 썼을 때는 역에서 걸어서 5분이라고 했는데 못해도 한 15분? 한 20분까지는 걸어간 것 같아요. 네. 근데 골목골목으로 되게 막 좀 구비구비? 그러니까 제가 되게 길친데 저도 약간 이상하다? 좀 돌아서 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정도였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면서 이 집은 아니다. 이렇게 춥고 눈도 많이 오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다니나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서 좀 그 집이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도 가다가 이제 안 되겠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희 어디까지 가요? 이랬더니 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하에 유흥업소가 있었어요. 노래방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술집이 있었어요. 술집인데 술집이. 좀 이렇게 룸술집 같은 거.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사무실이고 그 위로는 주거 공간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원룸을 새놓으시는 거였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되게 평범한 오래된 건물? 좀 페인트 친 일도 오래됐고 벽돌이나 뭐 철문 벗겨진 거 같은 거 보면은 연식이 좀 됐다 이런 느낌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서 약간 넌 촉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 보러 갈 때 같이 가달라고 할 때도 있고 아빠가 사무실 얻으실 때도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 느낌 같은 거를 좀 잘 보는 것 같은데 그 건물은 진짜 평범했어요 그냥. 그래서 할머니랑 저랑 엘리베이터를 둘이 타고 올라갔는데 원래 오래된 건물 엘리베이터 타면 좀 축축하고 그리고 겨울이고 눈도 왔으니까 막 무서운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건물은 그냥 그런 것도 없고 되게 평화로웠어요. 그 5층에 딱 내렸는데 되게 긴 복도가 있고 양 옆으로 방이 쭉 늘어서 있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냥 다 복도에 자전거 뭐 화분 같은 거 내놓고 이상한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되게 일상적인 풍경?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데 할머니가 문을 딱 여는 순간
그게 확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현관 앞에 서서 그냥 방 안에 곁눈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현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데 여기만 뭔가 잘못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방인데 그 일상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주변의 소음이 싹 사라지고 진공 상태로 변했다. 약간 이런 느낌? 오. 그 방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 이 나이 드신 할머니 따라서 왔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집을 빨리 보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집주인 할머니가 집 소개를 시작하시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5평짜리 되게 조그만 정사각형 방이었는데 실제로 방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게 새 물건이었어요. 네. 벽지도 새 거고 장판도 새 거고 샤시까지 다 새로 하신 거고 주방이 방 안에 딸려 있잖아요. 그런 집은. 근데 주방 싱크대랑 상부장이랑 이런 것까지 싹 새로 하신 거고 인덕션에 비닐 포장도 안 뜯은 진짜 다 새 거였어요. 네. 근데 제가 거의 다 새 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딱 하나 새 거가 아닌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옷장이었어요. 그냥 옷장. 붙박이장이 아니고 그냥 옷장인데 주로 시골집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동색 나무로 된 옷장을 쓰시잖아요. 좀 되게 오래된 거. 그 이불장이랑 겸용이어가지고 안이 공간이 되게 넓고 사이즈도 큰 거. 네.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온통 새 거인 그 방 안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다 흰색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흰색 하이글로시 옷장을 놓잖아요. 방이 작으니까 옷장 사이즈도 좀 작아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온통 흰색인 방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고동색 그 나무 옷장이 거기에 떡하니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잖아, 그런 건. 네, 예쁘지도 않고 진짜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너무 언밸런스해서 오히려 이상했는데 그냥 그때까지도 아 이상하다 여기는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을 보라고 하셔가지고 화장실로 갔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되게 신식으로 흰색으로 싹 전체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진짜 오래된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화장실은 세면대가 일체형으로 긴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 세면대는 좀 하얀 도자기 재질이고 딱 세면대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오래된 세면대는 좀 플라스틱 재질 같고 맞죠. 그 변기 위나 이런 데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네. 네, 그 오래된 세면대였어요. 그리고 변기도 옥색이고 화장실이 자주색 타일이었는데 그 타일이 다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신경 안 쓴 티가 팍팍 났는데 방을 그렇게까지 진짜 샤시까지 다 갈 정도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왜 화장실은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지금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이 찜찜한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그건 그냥 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핑계를 대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음 집을 보러 가는 약속이 있어서 제가 집을 충분히 본 것 같다. 다음 약속이 있어서 제가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 할머니가 옷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이런 거를 모른다고 이런 옷장이 넓어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옷장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막 그렇게 권을 하시길래 대충 보려고 옷장을 딱 열었는데 그 순간에 할머니가 제 등에 팍 민 거죠. 모르겠어요. 왜 미셨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팍 미셨어요. 그래서 제 옷장 안으로 팍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불장이랑 겸하는 옷장이라서 아래 위가 이렇게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팍 엎어지면서 허리가 그 윗칸에 딱 걸쳐지고 상체가 옷장 안으로 확 고꾸라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옷장 안에 확 들어갔는데 그냥 오래된 옷장 그 특유의 약간 먼지 냄새? 나무 냄새 같은 게 훅 끼치는데 이때부터 이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집주인이 내 등을 이렇게 민 걸로 봐서 이 집주인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되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티 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여기 원래 누가 살던 집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 할머니가
아, 여기 어떤 할머니가 오래 살았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누가 제 뒤통수를 팍 때리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누가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아, 여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집이다. 이 집에서 돌아가셨고 그 옷장도 할머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았고 그냥 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실 샤시까지 다 갈 정도로 진짜 리모델링의 진심인데 화장실만 그렇게 오래대로 방치돼 있었으면 방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화장실은 리모델링은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옷장도 사실은 여기에 남겨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이제 거기에 못 있겠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진짜 막 횡설수설하면서 제가 뭐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부모님이랑 상의해봐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나가자고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팔뚝 이렇게 꽉 잡아요. 안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막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고 안 잡으래요. 그래서 또 도망을 못 치고 거기 앉았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저도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네.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어떻게 대처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상황이면. 그리고 그때 20살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당황해서 그냥 앉았는데 지금도 그 되게 차가운 땅바닥에 그 스타킹을 뚫고 한기가 올라오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딱 앉았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똘비라고 해볼게요. 네. 똘비 씨는 이 집에서 살아야 돼. 똘비 씨는 교수가 될 상이야. 내가 보니까. 똘비 씨가 이 집에서 살면 공부를 오래 해서 교수가 될 수 있어. 근데 이때부터는 제가 아가씨로 지칭어가 바뀌어요. 젊은 남자가 아가씨가 오기 전에 보고 갔는데 그 남자가 계약한다고 하는데 나는 젊은 남자는 싫어. 나는 아가씨가 좋고 아가씨가 들어와서 살아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약간 늘어진 테이프처럼. 그래서 제가 진짜 약속이 있어서 전 이제 가야 된다. 저는 진짜 혼자서 결정 못하고 아빠랑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래서 가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려면 내가 아까 사준 비타오백 마시고 가라고. 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만나서 걸어올 때 약국에서 비타오백 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당장 마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추운데 막 덜덜 떨면서 그 차가운 거를 꺼내서 마셨어요. 그때 마신 병을 자기를 주고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가면서 버릴게요. 좀 찝찝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굽고 자기를 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줬더니 손수건으로 이렇게 병을 싸가지고 가방에 넣으시더라고요. 그걸 왜?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제 막 억지로 이제 할머니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왔는데 이미 해가 다 진 거예요. 그 5평짜리 방을 보는데 1시간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나왔다고 막 한숨을 쉬는데 할머니가 또 그 건물 옆에 밥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밥집에서 밥을 사주겠대요. 자꾸 뭘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막 겨우 뿌리치고 막 이제 저는 진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건물이 안 보이는 데까지 걸어가서 딱 섰는데 전혀 모르는 길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길치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말을 걸면서 끌고 가는 걸 따라와서 그러니까 드문드문 건물 같은 것만 기억이 나고 여기가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도로 그 왜 거리 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길치라서 그 거리 뷰를 봐야지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거리 뷰로 해가지고 찾아가니까 진짜 큰 길 따라서 걸어서 5분만 가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둘러서 갔잖아요. 오래 걸렸고. 맞네. 그래서 그 거리 뷰로 보니까 그 큰 길 뒤에 주택가가 있고 거기가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길이 있는데 거기를 삥삥 돌면서 왔더라고요. 건물 같은 게 드문드문 생각이 나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기가 빨려서 다음 집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집에 왔고 저는 이 일이 이대로 끝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 날에 이제 집주인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언제 계약할 거냐고 이러는 거예요. 되게 밝은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계약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유도 됐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하에 술집이 있어서 아빠가 보수적이라서 허락을 안 해준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점잖으시던 그렇게 교양 넘치시던 할머니가 문자 그대로 180도 돌변을 해서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쌍욕 했던 거 그대로 해주세요. 저희가 삐처리 할 거니까. 아, 진짜요? 예. 야, 이 미친, 뭐, 네가 오기로 해놓고, 씨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마. 그니까 제가 막 욕을 잘 안 해서 그런데, 무슨 X를 막 찾으면서, 그니까 이 욕 중간중간에 막 진짜 악을 쓰시면서, 네가 오기로 해놓고 무슨 소리냐. 너는 이 집에 살아야 돼! 너는 이 집에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소리를 계속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아가씨가 온다고 해서 남자도 거절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이 집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월세가 비싸서 그러냐? 계약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월세도 깎아주겠다. 막 월세도 막 20만 원 깎아주겠다. 얼마를 원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는 진짜 막 이 집에 와서 살아주면 안 되냐고 막 애걸복걸을 하시는 거예요. 돌변해서 또? 네. 제가 오래 통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중간에 그냥 통화를 끊었어요. 그때 문자로도 쌍욕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찝찝하고 그리고 좀 열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페이스북 하던 때라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거를 잊어버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대외 활동을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외 활동에 좀 오랜만에 나갔더니 거기 언니가 야 똘비야 너 그 집 들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니 무슨 집이요? 왜요? 막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야 너 진짜 안 들어가길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래서 언니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그 언니한테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언니가 자기 친구가 무서운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신 얘기는 아니고 그냥 사람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겪은 일을 제 페북에서 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언니가 야, 걔 그 집에 안 들어가길 잘했다. 그 집 사람 죽어나간 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죽어나간 집에는 젊은 여자가 와서 살아야 음기로 그거를 누를 수가 있다는 미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와서 살라고 할머니가 애걸복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집 주변에 되게 빙글빙글 돌면서 제 과거에 대해서 되게 물어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가정환경을 꼬치꼬치 캐물어 본 게 얘 팔자가 어떤가? 얘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될 팔자인가를 캐보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안 들어가길 천만다행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다. 그거를 듣고 제가 소름이 쫙 끼쳤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할머니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의 음기로 누르기 위해서 무조건 여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한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그분의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아까 원래 좀 이런 걸 느끼신다고 했잖아요. 좀 안 좋은 거면 네네. 조금 내가 그런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라고 느끼신 건데 그게 뭔가 귀신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이 느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건 약간 생존 본능 같은 거인 것 같은데요. 오, 예. 그러니까 촉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친구가 이제 네. 여대 근처에서 집을 구한다고 갔었는데 어디 모텔인데 모텔이 너무 안 나가서 그걸 원룸으로 개조한 방 있잖아요. 그 방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방에 저는 이 집보다 더 무서웠어요. 막 그 방에 1초도 있고 싶지 않고 그냥 저는 빨리 나가고 싶고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에서 살던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다든지 약간 이런 게 있긴 했었는데 귀신을 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뭔가 위험하면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기분 나쁜 느낌을 잘 느끼는 거? 어이구 무섭다. 그 할머니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웠어요.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 중엔 제일 무서웠고 이 일이 제가 겪은 일 중에서 두 번째로 무서웠던 일입니다. 두 번째? 네. 첫 번째로 무서웠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첫 번째로는 다음 집에서 살면서 겪은 일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건가요? 네, 맞아요. 오, 바로 가야죠. 근데 너무 이야기 잘해주시니까 지금처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연습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연습을 못 했거든요. 약간 더듬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더듬으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네, 걱정하지 마시고 가요. 네네. 저 믿고 가십시오.
네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살면서 겪었던 가장 무서운 일인데요. 제가 이 집을 겪고 나서 그냥 대충 집을 또 구했어요. 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무서운 일을 겪고도. 그리고 뭐 모를 때니까 그냥 이상한 집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사실은 불법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는 태권도장처럼 되게 큰 홀 같은 하나로 된 방인데 그거를 판넬로 벽을 쳐가지고 가벽을 세워서 거기에 5호실을 만든 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 끝쪽 5호실에 살고 있었는데 그 5호실의 특징이 뭐냐면 아저씨가 벽을 칠 때 잘못 치셔가지고 그 복도 벽과 제 현관문 벽 사이에 창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그 창문으로 복도에서 들어가서 저희 집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현관문 가운데에 창문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집의 단점이 벽이 완전히 막혀있지가 않잖아요. 그 창문만큼은 벽이 떠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도에서 보면은 이 집에 사람이 있어서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 집이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집을 구했고 집에 막상 살면서 보니까 친구들이 너 밖에서 집에 사람 있는 거 다 보여 이렇게 해서 보니까 창문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대충 신문지로 말아놓고 그냥 또 대충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가벽으로 쳐놨으니까 얼마나 방음이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복도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고 진짜 옆방에서 뭐 콘센트 꽂으면 드드득 하면서 들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사를 오고 그 방에 제 집기가 없으니까 가구를 구매를 해가지고 공강 시간에 집에 와서 가구를 뜯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복도 쪽에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첫 번째 방을 똑똑 두드리면서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조용한 여자분 목소리로 제가 지금 흉내낼 수는 없지만 진짜 갸냘픈 목소리로 계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맸어요. 근데 사실 그 낮에 누가 집에 있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집에 와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방에서 답이 없으니까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서 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까지 반복하고 다섯 번째 방인 제 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 오니까 저도 공포영화처럼 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억양의 변화도 없고 그냥 계세요 계세요만 하니까 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 문 앞에 서서 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누군지 모르고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근데 제가 간과했던 게 저희 집은 불이 켜져 있으면 밖에 보인다는 거였어요. 예. 이분이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으니까 또 똑똑 두들고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5번, 6번 정도 반복을 하다가 제가 계속 조용히 있으니까 그냥 그분이 갔어요.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방에서 또 택배를 뜯고 있었어요. 제가 뭘 되게 많이 시켜가지고 택배를 또 뜯고 있었는데 또 누가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첫 번째 방을 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이래요. 똑같은 그 여자분인 거예요. 근데 또 첫 번째 방에서 답이 없으니까 두 번째 방에 가서 또 똑똑 두드리면서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두드리나 보다 이렇게 하고 또 가겠지 이렇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제가 깬 게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아직도 안 가고 저희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계세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네. 예. 안 가고. 그래서 이거를 좀 무섭기도 하고 잠에서 깨서 비몽사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없던 용기가 갑자기 확 나서 제가 문 앞에 가가지고 아 누구세요? 이러면서 화를 벌컥 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 여기에 혹시 중국인 사나요? 이러는 거예요. 중국인? 네. 그래서 여기 중국인 안 살아요? 이랬더니 또 이렇게 똑똑 두드리더니 아 근데 저는 여기에 중국인이 사는지 알아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예.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 안 맞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무서우니까 화를 막 내면서 아 여기 중국인 안 사니까 가시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서우니까 그 현관에 있는 밖에 내다보는 렌즈 있잖아요. 그거를 까만색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놨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건가 이걸 보려고 절연 테이프를 떼려고 제가 현관문에 바짝 붙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제가 바짝 붙으니까 여자분이 문 건너편에서 똑똑 두드리면서 계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되게 조용한 찰나에 엄청 작은 남자 목소리로 문 열어달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오, 소름 끼친다. 와.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게 여자 한 명이 아니고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진짜 작게 문 열어달라고 해. 이러니까 여자분이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가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분 대치를 하다가 그분이 막 가셨어요. 근데 가는데 뭐 발소리도 두 명 같지도 않고 발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냥 뭐 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저는 무서운 일이기는 하지만 뭐 별일이 있겠어? 하고 잊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시간에 제가 공강 시간에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누가 저희 집 문 앞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불법 증축을 해서 호수를 낸 거다 보니까 우편물이 다 집주인 아저씨한테 가고 집주인 아저씨가 집으로 받아서 그 우편물을 꽂아주는 형태였어요. 각 호수 집 앞에다가.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종이 같은 게 부스럭부스럭 하길래 집주인 아저씨가 우편물을 꽂으러 오셨나 보다. 아니면 뭐 전단지 붙이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집주인 아저씨 마주치기 싫으니까. 그래서 누워 있다가 한참 있다가 조용해졌길래 이제 우편물을 가지러 문 앞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단지도 없고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근데 뭔가 또 느낌이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낮에 잠을 잤으니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한 12시쯤 깨 있었어요. 네. 진짜 막 이 집에 못 있을 것 같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갑자기. 막 손을 막 덜덜덜 떨면서 제가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무섭다. 지금 와줄 수 있냐? 이랬더니 지금 당장 못 가니까 네가 그렇게 불안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경찰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해라 이런 거예요, 걔가.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신고가 되나? 이렇게 하면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쭉 설명을 했더니 그 경찰분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지금 출동한다고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진짜 경찰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로도 경찰이 오는 건가?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뻥 쪄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밖에서 막 경찰차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진짜로 경찰분이 2분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체인 잠금하는 고리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혼자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 사람들이 몇 번 찾아왔냐고 물어보시고 그 경찰분이 하시던 말이 이거는 빈집털이가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인 거를 확인했고 몇 시에 이 집에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문 밖에서 여자 혼자인 척 유도를 해서 문을 열게 하면 제가 이렇게 고리를 걸고 문을 열어주면 그때 남자가 확 들이닥쳐서 이 집에 사는 여자가 목적인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순찰을 한 바퀴 돌아줄 테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로 그 사람들이 또 찾아오면 대꾸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경찰분들은 진짜로 순찰 돌면서 가셨고 저는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평화롭게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일이 없이. 그때는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집에도 잘 안 있고 이래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12월 31일이었어요. 제가 송년회를 하고 술에 취해서 이제 집에 돌아온 거죠.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집에 안전고리가 있고 도어락이 있고 그 옛날 철문에 달려있는 돌려서 잠그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잠그고 도어락을 강제 잠금 락을 거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씻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너무 추워서 제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그 집이 원래 우풍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지 같은 집 우풍 심하다더니 이렇게 추울 정도인가 하면서 깨서 보일러를 봤는데 보일러도 멀쩡해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그때 현관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비몽사몽으로 막 이렇게 가는데 뭔가 쎄해서 현관을 딱 봤더니 현관이 이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도어락이 잠긴 채로. 그러니까 제가 안전고리도 잠그고 맨 밑에 그 철문 열쇠 돌리는 것도 잠그고 도어락도 락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쇠 고리도 열리고 철문도 열렸고 근데 그 도어락만 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거기로 찬 공기가 들어와서 제가 너무 추워서 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 당시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주인 아저씨한테 혹시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침에 맨날 오셔가지고 등산 가기 전에 복도 청소를 하고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복도 청소 새벽에 하러 오셨을 때 제 집 문이 열려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집주인 아저씨가 자기는 모르겠고 근데 아가씨 뭐 없어진 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너무 더럽게 살아서 누가 침입했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뭘 훔쳐가는지도. 근데 누가 침입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 전날에 제가 술 취해서 들어와서 막 집을 어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누가 들어왔어도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들어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아가씨가 예민해서 그렇지 뭐 없어진 거 없으면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살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응도 너무 공포스러웠고 그 집에서 살면서 그 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그냥 본가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그렇게 그리고- 할 수밖에 없었네. 네, 그리고 2달 동안 방을 비워놨다가 예. 1년을 겨우 채우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그 집에서 탈출했어요. 와, 이렇게 이런 일들 겪고 나면 이거 자취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텐데, 진짜. 네, 그래서 그 후로는 진짜 대로변에 있는 집이거나 아니면 뭐 1층에 뭐 경비 아저씨가 계시거나 아니면 뭐 비밀번호가 있어서 비밀번호로만 출입할 수 있는지 그런 집만 골라서 다녀요. 그러면 그 도어락만 걸려있는 상태로 문이 열려서 거기서 바람이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기계 같은 걸로 강제로 열었다는 거네요? 어떻게 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술 취해서 안 잠궜을 가능성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문을 분명히 잠근 기억이 나요. 락까지 건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안전고리까지 다 풀려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3개를 다 잠그는 거 잊어버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밖에서 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그냥 사이비가 뭔가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한 거 정도보다도 더 이상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아니 제가 더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사는데도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집 현관에 초인종 위에 자꾸 표식이 남는다는 제보가 있다 요즘. 그래서 저희도 봤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숨바꼭질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몇 명 살고 이 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 몇 명이고 이런 거 표식해 놓잖아요. 근데 그게 그 표식인지 아니면 뭐 택배기사님들이 여기는 배달 완료했다 뭐 이런 느낌인 건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저희 집에도 있더라고. 그거 방송 나와서 보니까. 무서워.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도 혹시 몰라요. 지금 이거 이야기 끝나면 진짜 한번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 초인종이나 그쪽 하얀 색깔 페인트 칠해져 있는데 뭐 조그만한 표식이라도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택배기사님들이 이런 표식을 남기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왜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무서워요. 그런 거 보면. 지우시면 안 되나요? 아, 지워야죠. 이거 저도 방송 끝나면 지워야겠네요. 지울 생각은 못했네. 그러게. 지울게요, 저도. 자, 오늘 치즈샌드님께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 2가지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대로 전달이 다 됐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인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피해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치즈샌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뭐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워요 이러지만 사람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어떤 자취 생활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조심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문단속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야기 끝나면 여러분들도 초인종 주변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은 표식이 있었습니다. 지워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